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넥스트라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구글과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내놓은 이 발표는 구글과 단순한 넥스트라 에너지 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력 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전력,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전략, 아이오와주에 있는 듀웨인 아널드 원전, 원전, 2020년에 문을 닫았던 이 시설이 이제 2029년 재가동을 목표로 다시 재가동.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재가동의 목적이 과거처럼 단순한 전력 공급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24시간 무탄소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복귀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루스 포렛, 구글의 CFO가 한 말이 핵심을 관통하죠. 이번 협력은 청정 에너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며 AI 중심의 경제를 이끌 모델이 될 것이다. AI 즉, 중심. AI 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원전이라는 수단으로 함께 풀겠다는 원전. 선언입니다. 예. 왜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2024년 미국의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확장이 전력망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압박했대. 이제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24시간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구글은 24츠를 Carbon Free Energy, 즉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탄소 없는 전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원전 재가동이 바로 원전 그 재가동. 구조의 핵심 축이 되는 셈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상대적으로 수용적입니다. 구글이 이미 68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세워왔고 지역사회도 전력 안정과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찰리 맥클린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린 카운티와 아이오와주 전체의 승리이며 우리가 불을 계속 켜둘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즉, 지역 정치권은 전력 안정성과 산업 유입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엔 세 가지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규제 승인. 원전 재가동은 안전 환경 절차를 모두 새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지원 가능성. 둘째, 경제성. 재가동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연료비, 안전 업그레이드 비용이 따릅니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 인디애나에서는 환경 문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철회한 적이 있죠.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전을 재가동하는 사건이 아니라 AI 경제를 위한 에너지 설계도를 다시 쓰는 첫 실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AI 전력 수요의 폭발, 무탄소 전력 확보의 압박, 지역사회와 산업의 이해관계, 이 세 축이 지금 아이오와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넥스트에라의 이번 선택은 그 교차점 위에서 AI와 에너지의 공준을 만들어내는 첫 공진. 시도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24츠 탄소 자유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지원하기 위해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 말고 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것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거 그 원전 산업을 좀 살펴보면서 원전 쪽 기업들이 어떻게 버는 건지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 측정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원전 기업들이 어떤 식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편안하게 풀어보죠. 요즘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울었어. 아니, 원전은 재가동해도 2029년인데 지금 그치? 무슨 돈을 벌어요? 어,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이에요. 제가 등에도 겉으로 보면 미래의 전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은 이미 가동 이전부터 돈이 흐르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원전 사업은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짓는 과정 자체에서 돈이 도는 산업이에요. 짓는 과정 그 자체 과정이 총 4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개발과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개발 과정. 안전성 평가, 설계 검증, 기술 라이선스 계약. 이 모든 게 유료 서비스예요.
구글 같은 빅테크가 우리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 원전 전력 쓰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시그널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 계약이 체결되면 이미 관련 기업들은 설계비, 자문료, 선급금을 받기 시작하죠. 돈을 받는다. 두 번째는 EPC 설계 조달 시공 단계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마일스톤 청구. 기초 설계가 끝나면 돈, 건물 골조가 세워지면 돈, 기기가 설치되면 또 돈. 또 돈. 이게 다 중간중간 현금 유입이에요. 중간중간 즉, 현금이. 2029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합니다. 매출을 인식한다. 그 다음은 기자재 공급사입니다. 터빈, 냉각 펌프, 밸브, 제어 장치 같은 장주기 품목들은 선발주라는 방식으로 미리 계약하고 선급금을 받아요. 선급금. 즉, 터빈. 원전 관련 중소형 부품사들은 이미 지금부터 돈이 돌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돈을 돌. 선급금 받는데. 세 번째는 연료 밸류체인입니다. 우라늄을 전환, 농축 연료로 만드는 기업들. 이들은 원전이 재가동될 걸 예상해서 최초 장전용 연료를 미리 준비하고 그 발주가 들어오면 바로 매출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연료 납기 2, 3년 전에 제작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공급 계약을 받는다. 2, 3년 전부터. 그게 바로 이 밸류체인의 생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시운전 운영 단계입니다. 시운전. 이때부터는 발전사와 운영사가 주체가 됩니다. 24시간 무탄소 전력 계약, 즉 PPA 계약이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그때는 전력뿐 아니라 탄소 없는 속성, CFE 자체도 프리미엄으로 팔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와 ESG, AI 전력의 세 가지 가치가 하나로 묶이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2029년의 가동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미 계약, 수주, 백로그, 즉 받을 돈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을 시작하면 현금이 돌고 기자재를 발주하면 선급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이익이 반영됩니다. 결국 원전 관련주의 핵심은 전력을 생산할 때가 아니라 짓는 순간부터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짓는 순간.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 진행률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선반영한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가동이 아니라 진행률, NTP 착공 지시, 발주 공시, 재가동 승인 이런 단계들입니다. 그게 바로 원전 밸류체인의 현금 흐름 타이밍이고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전은 미래의 전력을 만드는 산업이지만 돈은 이미 현재의 계약서 속에서 돌고 있다. AI 시대의 에너지 코어, 그 수익은 미래의 전기가 아니라 지금의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시만요.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갔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넥스타 에너지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구글과 원전 관련해서 협업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왔죠. 이게 여기 오클라는 완전 원전 기업이죠. SMR 쪽. 하여튼 원전 관련된 기업이고. 근데 이번 시간에 넥스타 에너지인데요. 이 넥스타 에너지는 원래 원전 기업이라기보다는 청정 에너지 쪽, 풍력, 태양광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쪽 관련된 전력 생산 서비스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달라요. 재무제표 볼 때도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차트부터 봐봐요. 우선 이 회사의 차트를 보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먼저 해드릴까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원전 쪽 투자 실직에 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식 나온 것은 이 회사가 원래 원전 회사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 회사에 대한 좀 소개 좀 해드릴게. 아까 소개. 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건가? 잠시만요. 자료가 어디 갔지? 이거 봅시다. 우선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 톤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구글과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협약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계약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드는 상징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그동안 풍력과 예.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예, 기업으로 분류되어 풍력과 왔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회사 구조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 전력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맡고 있는 FPL 부문,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를 담당하는 ER 부문, 리얼. 이 두 축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죠. 즉, 전통적으로는 원전 핵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구글과의 협약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에요.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듀언 아놀드 원전. 이 시설은 2020년에 이미 문을 닫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한 청정 전력원을 찾으면서 넥스트에라와 손잡고 이 원전을 2029년 재가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넥스트에라는 이 협약을 통해 단순히 풍력 태양광뿐 아니라 원자력까지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첫 공식 행보를 내디딘 겁니다. 즉, 재생 에너지 중심이었던 기업이 이제 무탄소 기반의 전력 믹스 전체를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원전 전략축을 예, 넓힌 것이죠. 넓힌 거죠. 원전 구글 투과를. 입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풍력 태양광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에라의 원전 재가동은 단순히 한 발전소의 복귀가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전력 생태계, 안정적이고 탄소 없는 전력 기반을 구축하는 첫 시범 케이스로 의미가 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번 협약은 넥스트에라가 과거의 재생에너지 기업에서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구글이 AI 인프라를 위해 원전까지 품은 첫 전력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술 에너지 두 산업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 미래의 교차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넥스트에라가 원전 이력이 없 기업이라는 점이 오히려 없던 기업. 이번 협약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재생 에너지 기업이 원전과 손잡는다. 음.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선언한 것과 같아요. 아시겠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잠깐만. 자료가 더 있나? 여기까지인데 그 제가 이 회사 그 재물을 봤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좀 보기가 복잡하죠. 여기 사업 부문 나오죠. 제가 살펴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전력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출은 약간 증가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매출 쪽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 부분으로도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풍력, 태양광 이쪽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좀 조정받았지. 그러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죠. 이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차트가. 네, 동그라미다. 잠시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변동성 약 100% 정도에서 움직이네요. 100%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쪽 상승 추세죠. 10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고 이 종목의 최대 지지라인은 68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8.5달러. 68.5달러. 그렇죠. 예, 여기네. 여기까지는 지지라인 자리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변동성 자리 라고 보시면 됐겠죠. 여기 신고가 줬죠. 이거 올라가면서. 그런데도 지금 밀어채긴다. 아까 뭐 구글과의 어떤 원전 관련된 소식
협업 관련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원전 쪽이 과연 돈이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전통적인 원전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 이야기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 풍력 쪽, 그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 쪽 사업 하다가, 이제 원전을 이제 플러스 시킨 거지. 그러니까 원전은 당연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미래 전력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쓰이긴 쓰인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기존 전력 산업에다가 원전 플러스 시켰다.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회사잖아요. 풍력과 뭐 기타 기존 사업에서 전력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원전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시드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원전을 붙이면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원전 사업은 지금 그쪽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재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무가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아요. SMI 그냥 이제 미래 가치지. 네, 좀 그걸 좀 구분하셔서 원전 쪽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넥사 에너지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회사들은 그냥 오리지널 원전 회사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오리지널 원전 회사들 재무 봐보세요. 보시면 좀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싶은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네, 미래 전력 코어 산업으로 가치는 있다. AI 시대, AI 데이터 센터 시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넥스트라 에너지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